팀원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8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마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네요. 왜냐면 현재 출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경주 게이트를 꽉꽉 태우고 나오고 있고 경쟁력 없는 마필들은 다 출마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있고요. 자,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입니다. 6경주, 10경주, 11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6경주, 10경주, 11경주가 오늘 최고의 A급으로 여러분께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6경주, 10경주, 11경주 여기에 3경주, 7경주, 9경주도 역시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6, 7, 9, 10, 11 이렇게 승부 경주 예고를 드리면서 자 1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이렇게 2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일단은 관건입니다. 현재 1번 최강 현마. 이 마필이 변수인데 물론 이제 냉정히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주행검사 때 걸음이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9월 30일이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 이때 어마무시하게 이 마필이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걸음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게다가 1200m 레이스 초반에 전반적으로 좀 약점이 있는 마필임을 고려해봤을 때 1200m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강 현마라는 마필이 제가 직전 경주를 또 지켜보는 결과 이게 초반에 약점이 좀 심합니다. 아직까지는 신마로 인해서 약간의 우라도 좀 있고요. 게다가 오히려 직전과 같이 12번 게이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내측으로 갇혀버리면은 그냥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이게 전개가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11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물론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기본적인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뺄 수는 없지만은 너무 맹목적인 맹신은 쉽지는 않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1번 최강 현마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 그냥 쌍승시로 놓고 간다? 이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대안을 꼽아 본다면 말이 외곽에는 10번 퍼스트 유저입니다. 물론 향후의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최강 현마가 더욱더 많이 뛸 것이고 중장거리로 갈수록 기대치가 분명히 높은 마필인데 현 시점에서는 당장의 기대치를 높게 본다면 이 퍼스트 유저라는 마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른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고 그에 따른 뒷심의 경리력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졌다라고 판단이 들고 9월 23일 첫 번째 주임사 때 능력 미달이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 마필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합격을 했는데 딱 보니까 9월 23일 날 주임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골맞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하게 마필이 쉬었고요. 건강한 상태에서 직전에 주임사를 치렀을 때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죠. 출발 연습까지 시행을 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 최강 현마보다는 오히려 10번 퍼스트 유저가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좀 더 이점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주력마권은 1번입니다. 최강 현마긴 합니다만 굳이 충마를 세워둔다면은 너무 1억 원의 고가의 마필, 문세영 기수의 기승, 게이트 2점 맹신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번 퍼스트 유저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번 마필. 자, 물론 이제 한방주력은 1번 최강 현마 쪽에 기대치는 높고요. 이외 마필들은 바로 3번 나인이글. 여러분들 이 마필이 주행사 때 기록이 좀 늦은 편이죠. 1분 5초 6이면 좀 늦은 기록인데 기록 대비 내용이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는 거의 추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가 상당히 걸음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마필이 4위로 주임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 또는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이 나인이글이었습니다. 나인이글. 그리고 데뷔전을 감안해 봤을 때 훈련 강도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주목해야 됩니다. 3번 나인이글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글로벌 진격.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거리가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1번 최강현만하는 마필과 격이 좀 같은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제가 여기 딱 써놨죠. 추진 반응도 양호하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2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하겠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역시 글로벌 진격도 여건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1경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번 최강연마. 과연 이 마필이 정말 전개가 정말 매끄럽게 풀리면은 여유있게 우승인데 과연 그런 전개가 풀리겠느냐. 이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충마를 인정한다면 바로 10번 퍼스트 유저를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유력하죠. 그리고 3번 나인이글, 12번 글로벌 진격, 이렇게 2뒤의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루키 2경주입니다. 5등급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편성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경합도 아니고 그냥 놓고 때리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또 문세영 기수인데 바로 이번 꿈의 순간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는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걸음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 레이스룸 자체를 빠르게 이끌고 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물음표가 남아있는 마필들이고, 그나마 이제 1번 나오시대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마필도 이제 1300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꿈의 순간은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입니다. 이번 경주 2번 마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위권에서 접전이 예상이 되죠. 2위권에서 저로서는 한 방을 좀 유력하게 봅니다. 바로 이 7번 원더풀 티지라는 마필. 원더풀 티지는 직전에 오전째 만에 첫 번째 입상을 기록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 마필은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걸음의 여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전에 오전째 만에 입상의 성과를 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편성이 소리에 말씀드렸죠.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검증된 1300m 레이스의 선행용 마필이 없기 때문에 원더풀 티지가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7번 원더풀 티지도 관심 마필. 9번 아르고 공주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일단은 변수긴 합니다. 왜냐면은 직전에 최근 대비 걸음의 변화를 보이긴 했는데 딱 직전 경주를 뛰고 난 다음에 골막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7주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병력 이슈를 감안해 본다면은 현장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크게 좀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뒷심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더풀 티지라는 마필이 좀 더 세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있는 마필을 강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인기를 모으겠는데 저는 9번 마필의 믿음은 크지는 않고요. 4번 금성시대는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임을 놓고 보면은 S1F 타임이 13초를 꾸준하게 끊고 있고요. 그리고 종반의 G1F 타임도 13초대 초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선에 붙지만은 뒷심의 여력도 좋았다 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금성시대입니다. 그래서 4번 마필도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선행은 1번 나올시대죠. 나올시대고 물론 이제 이 마필이 휴양기를 거치면서 예전 대비선에 힘이 많이 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의 기량이라면은 스타트도 그랬고 뒷심도 그랬고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이 아닌데 5개월간의 휴양기를 거치면서 스타트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뒷심도 상당 부분 많이 힘이 찼습니다. 1300에 따른 거리 부담은 있지만은 단독 선행의 찬스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치케 T점에 박우릉 기수의 1번 나올 시대 가능권을 줄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2번 꿈의 순간을 인정을 하고요. 안과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원더풀 티지, 1번 나올 시대, 4번 금성 시대,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마필 중에 뭐 크게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없고요. 오히려 인기를 모고 있는 9번 아르고 공주는 골맞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현장에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건 마필이고, 일단은 2번을 축으로 해서 7번 가장 유력합니다. 2번 축의 7번,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4번 이렇게 2뒤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1호 경마 솔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 저는 이번 이제 3경주를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이제 3경주 그만큼 주요 인기 마필들 또는 주요 마필들이 그다지 위력적인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하고요. 여러분께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3경주 주요 인기 마필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설명들어 보면 1번 골든 럭키, 뭐 게이트 좋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은 1300m 레이스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냉정히 봤을 때 이 마필의 최근의 기록이 직전에도 다습주로의 1분 15초 8이라면은 그렇게 좋았던 기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마필은 아니다 라는 점이고, 자, 이때도 기록 자체가 그렇게 뭐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채널 말이 이번 위대한 안마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안마도 최근에 다습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1분 15초대, 특히 이때는 또 1분 16초대였죠. 절대 빠른 기록 아닙니다.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 마필 아니고요. 4세 마필이고 10번 뛰어서 준우승 1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능력은 다 나온 마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1번 마필과 좀 평가를 같이 합니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목할 마필. 아니, 외곽에는 12번 큐피드 챔프. 큐피드 챔프도 최근에 여력이 꾸준하게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도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14주 만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10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구절염의 여파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11월 초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회복이 됐겠죠. 됐지만은 공백 기후의 첫 출전,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 역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큐피드 챔프도 인기 마필인데 불안 요소는 있다. 그래서 제 이 3경주를 제가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바로 이 9번 블루카이저, 여기 내치 있는 말이 4번 한가위 선물입니다. 1위의 마필. 블루카이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마필 자체가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마필도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이라든가 선행 강자가 없는 여건에서 1300m 레이스라면 승부가 되는 마필이고,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죠.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 블루카이저는 초반에 약점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라면은 종반의 기회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 마필 자체가 강하진 않지만은 블루카이저 본연의 포지션과 종반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여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초반의 약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지만 최선은 다하겠죠? 근데 놓고 때릴 정도의 그런 마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5세 마필 앞말이고요. 14번 뛰어서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4번 한가위 선물입니다. 한가위 선물. 이 마필은 실질적인 데뷔전이죠. 현재 뭐 장기 휴양으로 나오는데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작년이었죠. 작년 12월,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주임사를 치렀고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필 상태가 안 좋아지고 1년여 만에 12월 16일 주임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이때 걸음 자체가 예전의 걸음과, 그러니까 2세 마필 당시의 걸음보다는 이때는 3세였죠. 지난해 12월 달이니까는 이때 1년여 만에 마필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4세 안만이 됐죠. 우리 이제 4세 안만이고, 신마이지만은 실전 경험이 없을 뿐이지, 여느 신마들과의 완성도는 남다른 마필입니다. 4세 마필입니다. 이미 뭐 걸음의 완성도라든가 근육의 완성도는 상당 부분 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 GM사 때 모습만 지켜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라면 1번 골든럭키, 2번 위대한 안마, 12번 큐피드 챔프,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부됩니다. 승부되고요. 22조 마방의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이 바로 4번 한과의 선물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3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4번 한과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12번 큐피드 챔프, 뭐 1번 골든 럭키, 2번 위대한 안마, 인기 마필들이 가능권이고, 또 한 뒤에 보병은 말이 11번 골드 카이저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은 어찌됐든 필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골드 카이저가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의지 자체가 상당히 약했었고 전개가 최악이었습니다. 직전 경제도 엄청나게 무리한 외곽 전개 외에 종반에 그냥 외곽에서 그냥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거리를 놓고 봤을 때 또는 이마필의 그런 뒷심의 경진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마필은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 최근의 경주는 의지 자체가 약했었고, 무엇보다도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게 풀렸던 레이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경주에서. 그래서 주목할 마필은 11번 골든카이저. 어차피 배당의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꼭 안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필들. 하나의 변화가 있다라면은 훈련 강도가 직전에 습보 훈련이 하나도 없었죠. 이때는 3바퀴를 돌렸고 4등을 했는데 습보 훈련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또 습보를 3바퀴를 돌리면서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 점을 유추해 볼 때 일단은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메리트도 좋고요. 한 장의 만큼 더 안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11번 골드카이저 필히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노림수의 마필 4번 한과의 선물이 되어 있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2번, 11번, 12번 마필, 여기 뭐 9번 블루카이저도 가능권을 들 수 있는, 어차피 4번 마필이 배당 마필입니다. 배당 마필이기 때문에 환수는 충분히 나오는 경주가 되고요. 만약에 4번이 소위 말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적중에 실패한다? 정말 속쓰리죠. 그래서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5마리까지 안고 한다면 1번, 2번, 12번, 11번, 9번 마필까지가 다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3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4번 한과의 선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명하게, 특히 한 방으로 한번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선에서. 그러면 가능권에 줄 수 있는 마필이 1번 이스페트, 3번 백두보이, 여기에 5번 포에이스, 이 3뒤의 마필이 가능권이고요. 가장 주목할 마필은 김하영 기수가 기승한 3번 백두보이입니다.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죠. 계속 좌상향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는데 단순하게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는 거는 뿐만이 아니라 뒷심의 이력도 꾸준하게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면서 뒷심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 발휘가 한층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필이 3번
백두보이입니다. 역시 뭐 눈높이로 맞추고 왔을 때 이 편성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3번 백두보이가 선행 또는 선위권에 붙는다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선행 경기가 유력하고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 있는 맞필입니다. 3번 백두보이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맞필이 1번 익스펙트, 2번 달맞이, 4번 굿사이먼, 5번 포에이스. 4뒤의 맞필이 가능권이죠. 굿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걸음은 정말 좋은데 이제 이번 경주는 거리가 좀 늘었기 때문에 최근 대비해서 200m가 늘었기 때문에 여건은 좀 더 좋아졌지만 여전히 초반에 약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시간적인 여유 또는 거리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많지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4번 마필. 뭐 만약에 3복을 노린다면 이런 마필들은 필히 안고가 줘야 되겠죠. 그 정도의 걸음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요. 2번 달맞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골마경이라든가 마비성 근색소유증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전에 경주를 치르기 이전이었고요. 최근에는 깨끗하죠. 충분히 이 마필도 직전에 걸음을 놓고 본다면은 종반에 한 발에 기대볼 수 있는 마필. 단 중요한 거는 2번과 4번은 추임마입니다. 결국에는 앞선이 버티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마필들은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 뒤로 미룰 수 있는 전력들이 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5번 포에이스라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포에이스. 이 마필은 분명히 이때 연습 중이었는데 예전 대비해서 마필 자체가 많이 성장이 된 그러니까는 9월달의 경주력과 이때의 모습은 한층 더 마필이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3개월 만에 출했던 경주에서 실전 적응을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9월달, 10월달까지 이 마필이 파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죠. 그러니까는 현 시점에서는 공백 적응도 마쳤고 게다가 마필의 건강 상태도 좋고 훈련 강도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또한 이 마필은 빠릅니다. 충분히 선위권에 붙어줄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은 달맞이라든가 굿사이먼보다는 좀 더 앞선에 많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맞필이고 그에 따른 뒷심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 경주는 한방 공략이 좀 유력하다. 3번 축의 5번을 가장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5번 포에이스라는 맞필도 관심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맞필이 되고요. 1번 익스펙트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게 마비성 근색순유증의 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현장 상태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세 마필 그렇게 뭐 저는 임팩트 있게 걸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임사 때도 힘에서 좀 미흡했던 모습 또는 직전에도 다습주로를 감안했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에 선위권에 붙어도 이 마필은 버티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인기로 모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아예 뭐 저평가를 합니다. 뒷심의 경쟁력도 없고 선행을 나서는 것도 아니고 선위권에 붙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마필.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서 일단은 1번 마필은 저로서는 저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축은 있죠. 3번 백두보이를 강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바로 5번입니다. 포에이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2번 달맞이, 4번 굿사이먼, 3번 축의 5번. 여기에 2번과 4번이 도전할 수 있는 4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5등급 치고는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주입니다.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월등하게 많이 앞서 있습니다. 2뒤의 마필.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뭐 복승식 상승식의 고민보다는 3위마 그러니까는 3복 3쌍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공략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이 나오냐면 바로 두 마리입니다. 9번 라운더 퀄리티 그리고 10번 시크릿 플레이입니다. 라운더 퀄리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성장세가 돋보이는 맞빌이죠. 뭐 이전에도 가능성은 보였던 그런 전력이었는데 직전 경주에 소위 걸음이 터졌다라고 하죠. 정말 직전 경주 이 맞빌이 추진이 절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타임 또는 최종 기록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때 출발 과정부터 종반까지 최선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었죠.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1분 15초대의 기록이 결코 강한 의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지를 약했다, 안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마필. 스타트 과정부터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라운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마필이 힘이 많이 차다 보니까는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워낙 많이 젖었고요. 추진한 데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4번 마필이죠. 중반에 약간의 미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했지만은 거의 뭐 그냥 독주입니다. 독주. 200m 지나는 시점부터는 여유있게 내측에 딱 여기 전광판 보면 이제 뒤에 어떤 마필이 오는지 보이죠. 그래서 내측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적수가 없구나, 그냥 붙잡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추진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걸음이라면은 당장에 이거는 4등급에서 뛰어도 충분히 통할 수 있었던 그런 탄력감이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라운더 퀄리티입니다. 일단 이 마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걸음이라면. 국삼 5등급 승급전에 1200m 레이스, 출발 연습 열심히 했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사이즈는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자, 그럼 이제 상대 마필이 바로 10번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인데, 제가 이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은 데뷔할 때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지난해 이 마필이 6월달에 데뷔전을 치렀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신마들 중에 모든 마필 차치하고 제가 가장 세게 인정했던 마필입니다. 와, 정말 이 53조 마방에 정말 괴물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던 마필이 이 마필이고요. 그런데 정작 데뷔한 이후에는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추입형 마필이고요. 근데 걸음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죠. 뭐 8월 21일 같은 경우는 지원 F타임이 11초대였습니다. 11초대. 초반에 늦바라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약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11초대였고,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출발 가지수 후미권이었는데 뭐 종반의 걸음의 완성도는 상대가 안됩니다. 특히 직전에는 6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자, 이 마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선의 라운더 퀄리티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위력이 있었다면 못지 않습니다.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고 9번 마필이죠. 초반에도 뭐 잃어도 그렇게 뭐 빠르게 나가는 마필은 아닌데, 이 격차를 나중에는 좁히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9번 마필. 그때도 조제로 기수, 이번 경주도 조제로 기수가 그대로 기선하고 있고요.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추입형 마필인데 스피드는 있죠. 거의 꼴찌로 출발했지만은 현재서는 거의 뭐 중위권까지 순위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반에 올라오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남들 두 발 뛸 때 한 발 뜁니다. 그런데 남들 한 발 뛸 때 두 발 뛰는 거죠. 그러니까는 월등하게 격차를 넓히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 이게 이 마필의 진가입니다. 시크릿 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물론 이제 초반에 약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능력 발휘 쉽지 않았지만, 병력 내용을 보면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이 8월 달에 골맞기가 있었죠. 그리고 10월 초에도 골맞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요때 한 번에 골맞기가 있었고, 이 경주를 치러는 또 골맞기. 그런데 10월 16일 이후에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우승을 했죠. 현 시점까지도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약점이 있지만은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스피드감이라든가 종반의 탄력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10번 시크릿 플레이는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뷔할 당시에 정말 53조 마마에서 물건을 한번 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고, 앞으로 이 마필은 정말 창창합니다. 올해 3간 대회도 한번 주목해볼 마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0번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도 일단은 인정.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한방 공략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9번 라운더 퀄리티와 10번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의 능력이 상대 마필을 그냥 앞서는 게 아니라 월등히 앞섭니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일단 인정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뭐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은 11번 글로벌 강타. 최근에 이 마필도 힘이 많이 찼죠.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 직전에도 종말이 여러 개 좋았습니다. 초반에 S1 F타임이 13초대였는데 지원 F타임이 마찬가지로 13초대. 그러니까는 초반만 빨랐던 게 아니라 종말에 뒷심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또한 직전 대비선 훈련 강도도 좀 더 강해졌습니다. 준비는 돼 있는 마필, 11번 마필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 이제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넬리킨인데, 넬리킨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직전 경주 11번째 경주에서 첫 번째 입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승의 기록이 한 번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 강타라는 마필도 직전에 내용이 좋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강타가 뛰었던 이 편성과 넬리킨이 뛰었던 도끼불패 이 편성이 훨씬 더 셌습니다. 훨씬 더 강했었고요. 단순 비교로 했을 때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넬리킨은 1200m 레이스 1분 14초대였죠. 1분 14초. 양호한 주류였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날은 아니었지만은 1주 뒤에 출전했던 글로벌 강타는 5주로해서 1분 14초 6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도 역시 넬리킨의 기록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굳이 9번, 10번 인정하는 과정 속에 5번이냐 11번이냐 이 뒤의 마필 중에 누가 세냐를 나뉜다라면은 저는 5번 넬리킨 이 마필 쪽에 점수를 높게 줍니다. 5번과 11번 중에 5번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외의 마필은 이제 바로 3번 남산꽃, 여기에 8번 빅스마트. 빅스마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힘이 찼죠. 이 마필도 직전에 우승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가능권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근데 역시 뭐 마찬가지로 기록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 마필도 5주로에 1분 14초 7. 그러니까는 같은 5주로에 1분 14초 6이기 때문에 글로벌 강타 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겠고요. 역시 5번 넬리킨의 능력을 좀 더 강하게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외 마필 보병 마필은 말이 3번 남산꽃입니다. 남산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용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마필이 저는 뭐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마바에서는 의지를 안 보인 게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능력 대비 100%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뒷심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역시 종반에 3위권 경쟁은 나설 수 있겠고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남산꽃도 보병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는 다수의 막건이 아니라 제가 한 방을 인정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의 비교 우위를 한번 해본다면 9번과 10번은 인정입니다. 이거는 뭐 몇 배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겠고요. 3위권 도전에서는 주목할 마필이 가장 5번을 앞선 마필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번, 11번 동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3번 남산꽃 이렇게 추천이 저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9번,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위권 도전은 5번을 우세, 8번, 11번 동격으로 보고요. 그리고 3번 남산꽃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5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의 전반부 최고의 메인입니다. 전반부 최고의 메인이 자 이제 지금부터 배팅 강도를 좀 더 높이는데 6경주는 정말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높게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A급 메인은 제 6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이 관건인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들은 좀 고만고만합니다. 3번 히든 브레인, 여기에 6번 네모 프린스, 8번 모닝펄,
9번 금화 얼루어, 여기 12번 라로마네.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게 정말 상당히 중요하겠죠. 충마 선정에 따라서는 적중이냐, 비적중이냐, 정말 임팩트 있게 주력이냐, 방어냐,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 오전장에 A급 메인으로 예고를 떴던 이유는 충마에 따른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현재 뭐 3뒤의 마필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3번 히든브레인. 직전에 데뷔전을 이 마필은 상당히 잘 뛰었죠. 1300을 데뷔전을 치렀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이미 주행사 때부터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기본기 좋은 마필로 2세 마치고는 완성도 높은 걸음에 나름 추진 반응도 보였다. 데뷔전 관심 많은 손색 없다. 여기 마침표를 찍었죠. 또 도전 기대. 그래서 데뷔전 때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히든브레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300을 극복을 했고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직전의 편성은 약했습니다. 6등급에서 다소 약했던 편성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아직은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입니다. 능력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포스의 마필,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3번 히든브레인도 일단은 안고는 가는데 저로서는 충마로서는 조금은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 8번 모닝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죠.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이미 소위 말해서 검증이 된 전력입니다. 이때 준우승이었고요. 10월 8일 다습주로 추임마한테는 좀 불리했던 여건이었는데 출발 과정에서 거리차가 있었고 그렇게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그림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5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종반의 탄력 자체가 월등의 또 모습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임만 하는 점. 항상 추임만은 자력으로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류만 하면 모르겠지만 이 마필이 현재 수준이 5등급에서도 그래도 검증된 전력이라고 해도 종반의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 또는 선행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이 강하다라면은 모닝펄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점이 일단은 변수입니다. 8번 마필.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제가 A급 메인으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6번 네모 프린스에 따른 강력한 믿음입니다. 6번 마필. 이 마필은 그동안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은 7월달에 우승을 해서 승급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전의 걸음의 여력과 기록과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5등급의 경주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일보배로 이 마필 추천을 합니다.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죠. 서울에서 뛰고 있는 마필들 최강자전이었는데 이때는 좀 부지런히 했습니다만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상 경주 출하고 난 다음에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죠. 항상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 등급의 마필도 그렇고요. 자,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빼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모 프린스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난 다음에 직전전 쉬어갖고 이때 3위를 딱 차지하면서 완벽하게 폼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에 뛰었던 네모 프린스의 이 편성이 5등급에서는 강편성이었고요. 만만치 않았던 여건. 그러면 모닝펄보다는 네모 프린스라는 마필이 좀 더 빠르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모 프린스와 히든브레인의 마필과 비교를 해본다면 히든브레인은 경주 경험이 많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층을 놓고 봤을 때 6번 네모 프린스를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이 6경주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6번 네모 프린스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필. 당연하게 이제 3번 히든브레인이라든가 8번 모닝펄은 저에 따른 노림수의 준엄마건들이 됐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5번 최강미래도 최근에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의 걸음 자체가 물론 이제 이번에 승급전이긴 한데 이 마필도 최근에 폼을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뒷심의 경쟁력도 좋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5번 마필이고, 이외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9번 금화 올루어, 여기에 12번 라로만이라는 마필인데, 12번 마필 같은 경우가 역시 뭐 5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이죠. 9번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거의 뭐 내측 최적 전개 최선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 마필은 믿음이 안 가고, 오히려 12번 라로만의 이 마필을 복병 마필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전반부의 A급 메인입니다. 누림수의 마필 6번 네모 프린스를 강하게 믿고요. 추구를 해서 안고할 수 있는 마필은 3번, 8번이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6번 축에 3번, 8번이고, 여기 이제 뭐 5번 최강밀의 가능권이고, 12번 라로만의 이 마필들, 가능권의 마필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A급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6경주의 오전장의 메인화 말씀드렸는데, 6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후반에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까지 자, 오늘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경주 역시 강력한 승부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3두의 마필입니다. 1번 원평킬라, 4번 골드 스파이크, 9번 KNT 존, 이렇게 1번, 4번, 9번, 이건 이견 없습니다. 이 3두의 마필의 능력이 무조건 앞서 있고, 이 과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왜 이번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냐면, 관건은 바로 1번 원평킬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데, 저도 최종 선택,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럴 이유가 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원평킬라는 마필. 이 마필은 6등급에서 연속 준우승을 한 다음에 상승세를 탔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법의 대상 경주였죠. 강자와의 경쟁에서 좀 밀렸고, 바로 일반 경주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역시 능력 마필이고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원평킬라. 부담력이 늘었는데 이 부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필이 현재 12월 13일이죠. 제엽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가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시면은 12월 1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12월 7일, 이미 뭐 12월 6일부터 12월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 그러면 이제 제엽염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발굽에 피가 뭉치고 붓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필이 디딜 때 아파하는, 걷는 거를 다소 꺼려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 자체가. 그러면 현재 이 마필이 가장 최근에, 그것도 한 달 전에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8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직전 대비 부담률도 3.5kg란 56.5의 부담 중량. 그냥 뭐 일반적인 가벼운 질병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게다가 인기순위 강력한 1위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번 마필을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 질병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부담스럽고요.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마필이 불안하다, 안 된다, 현장에서 보더라도 이상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승부되죠. 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4번 골드 스파이크,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 되겠고요. 최근에 공백 기회에 이제 빠르게 적응되어 있는 마필이고, 게다가 감량 2점까지 최적입니다. 상당히 좋은 여건이고, 외곽의 9번 KNT 조항, 이 마필 또한 현금에서는 검증된 그런 전력입니다. 직전에 특별 경주였죠. 나름대로. 자, 이 마필의 추임력만 놓고 봤을 때는 1700m 레이스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1번 원평킬라다. 이 마필의 평가에 따라서 무조건 이번 경기 승부가 됩니다. 특히나 1번이 저로서로 예측을 했을 때 정말로 마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승부가 됩니다.
물론 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뭐 3번 클라우터라든가 여기에 8번 써니블리드라는 마필도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걸음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때 주행사 때 걸음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그런 전개상의 변수만 없다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딱 출발 과정만 보겠습니다. 7번 마필 6번, 8번의 가운데로 딱 갇히면서 앞선에 약간 좀 꿈뻑하면서 착지 불량도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차이로 인해서 종반에 승부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안고 한다면은 8번 써니 블레드라는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함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7경기는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게 제협위험의 병력 이슈가 있는 1번 원평킬러인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만약 10월달, 11월달이었다라면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원평킬러는 제가 현재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 마필은 현장에서 무조건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의심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100% 승부가 됩니다.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7위 경주 여러분께 제가 승부 예고를 드릴 수 있겠고 저 또한 현장에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별정 비용 역시 뭐 별정 비용만 딱 놓고 보더라도 주요 인기 마필들 또는 주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많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8경주가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좀 골 때린 경주인 게 뭐냐면 보시면 현재 능력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 2번 슈퍼액톤 직전 대비 2.5km 늘었죠. 그리고 땡큐 대천 추임력 발에 상당히 최근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원F 타임이 다 12초대입니다. 거의 날라 들어왔죠. 그리고 거리는 1700m 레이스 충분히 거리가 좋아졌고 단 직전 대비 3km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그리고 외곽으로 봤을 때는 8번 초인 강자가 여전히 높고요. 58의 부담 중량. 그리고 시선 집중도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57까지 늘었습니다. 2.5km 늘어났죠. 마지막으로 12번 최고 블랙도 직전 대비 3km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만 놓고 봤을 때는 2번 마필, 4번 마필, 8번, 9번, 12번이 다 불안합니다.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불안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서는 배당 마필을 찾습니다. 찾는데 찾아보니까 적임마가 없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보면 1번 배다리 캔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이제 이 마필이 11월 13일이었죠. 이때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권은 있는데 12월 12일 또는 11월 달에 계속 구절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쉽질 않아 보이고요. 3번 금성맨이라는 마필 공백기가 있는데 거림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라스트 보스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한 다음에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 늘어난 부담 영향이었죠. 그대로 55면은 쉽지 않고요. 청산영웅 인기 마필인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승급전인데 승급전에 54kg 그대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위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올라온 마필이 아니라 3위로 승급한 마필. 7번 메이블레이드가 직전에 배다리 캔디와 함께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죠. 그런데 8주 만에 나왔는데 훈련이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그리고 10번 누비 강자도 역시 부담이 좀 높은 편이 없지 않아 있고요. 11번 아델머스탕 마찬가지입니다. 승급전이고요.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 배당 마필을 찾아봤더니 하나같이 정말 단 한두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결론은 뭐냐면 부담 중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기 마필, 부담이 높은 마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에 따른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8경주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12번 최고 블랙의 최근의 경주력이 있다는 가장 좋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12번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2번 슈퍼액톤 4번 땡큐 대천
7번 메이블레이드, 9번 시선 집중까지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12번 축에 2번, 4번, 9번, 7번을 보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8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작 터질 가능성 있는 보병 마필마저도 준비가 된 마필 또는 건강한 마필, 이런 마필들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12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2번, 4번, 9번, 7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8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네요. 정말 이거는 터져도 무방합니다.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터져도 무방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터질 마필들이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번 경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연타로 후반부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연타 승부처입니다. 9경주, 10경주, 11경주고 10경주, 11경주로 예고를 떴던 대로 A급 강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의 핵심은 바로 이 마필이죠. 역시 뭐 별정 B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금이 높고 또는 레이팅이 높고 성적이 좋은 마필들의 부담 중에 먼저 봐줘야 되는데 이 로열로드라는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능력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별정 B형이다 보니까 이게 부담량이 무려 5kg가 늘었습니다. 5kg. 제가 계속 부담 중이야 하는데 부담 중이야 싸움이죠. 뭐 동일하게 동일 부담량을 짊어졌다면 센 마필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부담량을 안 볼 수밖에 없고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kg라고 한다면 마신으로 따지면 2마신차,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로 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직전 대비 5kg 늘었으면은 10마신 거의 한 2초 반 정도가 되겠죠. 그만큼 이 5kg 늘어난 부담 중량은 절대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마필이 저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2번 마필.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마필이 바로 6번 글로벌 영웅입니다. 글로벌 영웅도 최근에 경제 내용이 만만치 않죠. 단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노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글로벌 영웅은 최근에 성적은 좋은데 우승이 없습니다. 4등급에서도 연속 준우승으로 이 마필이 승급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 전에 잘 뛰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탄력도 좋았었고 약간의 누추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직전에 1800 충분한 거리가 주어지다 보니까는 외산마 3등급의 아주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 중량은 동일하게 직전과 동일한 54kg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54kg.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6번 글로벌 영웅과 로열로드라는 마필을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인 사이즈는 로열로드라는 마필이 분명히 좀 앞서 있고요. 임팩트가 강하긴 합니다만 만만치 않게 글로벌 영웅도 최근의 경쟁 내용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의 편성이 이게 어마무시하게 강편성이었고요. 그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6번 마필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9경기로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6번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6번 마필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고요. 2위권에서는 이제 주목할 마필들이 저는 선행용 마필과 바로 11번 헤들맨인데 헤들맨은 제가 이때도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나이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근데 직전에도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탄력감이었었고 7세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주목할 마필은 바로 11번 헤들맨입니다. 충분히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보시면은 어차피 뭐 2번은 부담력이 좀 높기 때문에 또는 이 마필도 선행 선입은 아니죠. 물론 이제 예전에는 선행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따라가면서 종반에 한 발을 쓰는 그런 추입 전개를 펼치고 있고요. 제가 축으로 인정하는 6번 글로벌 영웅도 추입마입니다. 중장거리긴 합니다만 추입 마필이고 헤들매도 거의 추입 성향에 가깝죠. 그럼 이번 경주의 허점은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40조 마방의 2마리가 이번 경주에 선행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10번 라피도 아레스 그리고 4번 유문 워리어입니다.
유문워리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편한 선행 전개는 아니었죠. 근데 나름대로 끈끈하게 버티는 뒷심이었고요. 이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도 끈끈하게 버텼던 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들이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친다라면은 한층 더 띄워주겠죠. 안장 자체는 오수철 기수에서 다시 한번 김태희 기수로 교체됐고, 김태희 기수의 내측의 선행 찬스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도 40조 마방에 공격의 동반줄하고 있는 마필이 라피도 아레스인데, 라피도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선행용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가장 최근에 지난 6월 19일이었죠. 이때 3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1800이었고요. 그때 우승을 했을 때 선행 1순위였습니다. 선행 1순.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까지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10번 라피도 아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로 봤을 때는 공격에도 40조 마방에 동반전하고 있는 2뒤의 마필이 동일하게 선행용 마필이다. 그러면 마방에서는 좀 더 컨디션이 좋은 마필 쪽에 선행을 밀어주겠죠. 또한 중요한 거는 2뒤의 마필 모두 빠르기 때문에 외곽에 바로 견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선행 받고 바로 외곽에 포지션 딱 잡는다면 상대 마필들이 자리를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행 나서는 마필은 상당히 수월하게 레이스 경기를 펼치겠죠. 브릿지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4번과 10번은 이번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들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번 마필이죠. 어차피 그냥 안고만 가도 본전 방어 정도 안고 갈 수 있겠고 57면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6번 글로벌 영웅의 여건이 너무너무 좋고요. 54의 부담이라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내심 이번 경주 6번을 기본에 추구를 해서 11번 마필 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라피도 아레스 또는 4번 유문워리어 이 네 마필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두 번째 승부처고 이제 후반에 마무리를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승부 11경주 세 번째 승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 레이스가 되어 있고요. 기복마 간의 경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저도 누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디캡 경주죠. 핸디캡 경주인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제가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이번 경주 저희는 또 그 허점을 또 파고 들어야 되고요. 어떤 이유냐면은 소울 메리트는 최근에 이 마필은 1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4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3번의 경주를 치른 거고요.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51을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 그리고 또 별정 비용에 54를 짊어지고 준우승 직전에 별정 비용에 54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작 핸디캡 경주인데 부담리에 50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2등급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왔냐면 55.5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흑록대보에 현재 52kg를 짊어졌죠.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핸디캡이 주어지는데 51을 짊어졌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56을 짊어지고 준우승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아직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서 준우승, 우승을 했던 마필과 부담이 동일하다?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뭐냐? 4번 소울 메리트는 강축이다.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홍록대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부담량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현재 승급전에 직전 대비 감량을 받았지만 이미 1등급에서 검증이 된 그런 전력 마필과 부담이 동일하다. 게다가 문세영 기수 소울 메리트는 강축이고 게다가 이제 흑록대보는 현장에서 봐야 될 게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직전에도 병력 이슈는 있었습니다. 직전에 뛰고 난 다음에 파행기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준우승을 했고요. 근데 또 중요하게도 직전에 뛰고 난 다음에 또 파행기 가장 최근에는 마비성 근색 소녀증까지 이 병력 이슈는 분명히 현장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3번 마필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1번 덕원프가 여건이 정말 좋아졌죠. 덕원프가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 강점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덕원프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패, 특히 직전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부담 영향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무려 58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출전 주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58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음껏 부담에 빠졌습니다. 3.5가 빠지면서 54.5. 이 정도의 부담 중에라면은 충분히 선행 또는 선입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또 능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 됐고요. 그래서 덕원프는 노림수의 마필. 외곽에 마이투라는 마필이 점핑 추적을 하면서 현재 감량을 받고 나왔는데, 역시 뭐 이 마필도 중요한 거는 이제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정말 최적의 여건은 말이 11번 강토마입니다. 강토마. 물론 강토마도 현재 58이면은 적지는 않습니다. 부담 여행이 적지는 않은데, 이번에 나오는 마필을 살펴보니까 1번 덕원프를 제외하고서는 이외의 마필들은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3번 흑록대부와 7번 마이티우인데, 흑록대부 같은 경우 현재 승급전이고요. 마이티우 같은 경우는 점핑 추천입니다. 점핑 추천. 아직은 2등급이 신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점핑 추천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여건이라면은 물론 이제 강토마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죠. 58을 집어주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편성이라면은 강토마의 그런 능력 사이즈로서는 승부가 된다. 이 편성이라면은 100%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번 마필을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11번 마필. 자, A급 승부처입니다. 왜 A급으로 들어간지 확실한 이유가 나와죠. 뭐 4번은 부동의 축입니다. 뭐 이 부담이야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고요. 저로서는 뭐 땡큐가 되겠죠. 땡큐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겠고, 4번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누림수는 2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축에 1번, 11번을 아주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5번째 승부처 A급 승부경주 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고,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심 이번 주 11경주도 뭐 인기 마필에 복병 마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복병 마필 좀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11경주 여러분께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역시 3번 글로벌 보배입니다. 글로벌 보배인데 부담 중에 너무 높죠. 직전에도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이 58을 짊어지면서 종반의 걸음 이렇게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직전의 편성이 이 마필이 입상에 실패할 그런 편성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번 경주 58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좀 쉽지는 않다. 마필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능력은 좋은 마필인데 현재 58의 마체중이 이 마필이 440kg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절대 만만치 않은 마필이 다리 3번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능력 마필이자 인기 마필이 현재 불안수가 좀 있다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외 마필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10번이죠. 근데 뭐 정작 10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승급한 다음에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냥 뭐 승급전을 치렀을 뿐이지 아직은 검증이 안 된 그런 전력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다. 인기 마필들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두의 복병 마필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볼드어게인 마필. 볼드어게인은 직전에 예측을 했던 게 훈련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포 7바퀴, 뭐 3바퀴 이렇게 돌렸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는 1바퀴였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5바퀴를 돌렸습니다. 일단은 직전 대비 나온 거라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요. 근데 좀 약세. 아직은 4등급에서의 사이즈를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 4번 대세만세. 이 마필도 직전에 4등급 승급한 다음에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조금은 강하게 믿음이 가져가기에는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MJ 포인트는 최근에 경주력은 좋지만 역시 외산 마필. 21번을 뛴 외산 마필입니다.
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기존의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에서 4등급 올라온 국산 마필과의 경쟁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의 내용은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에 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9번 안양호랑이라는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성적과 질병을 좀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양호랑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0일이었죠. 이때 4등급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소위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리고 9월달에 부진했다가 10월 23일 또 한 번의 선전했던 모습이었고, 이때는 솔직히 뭐 전개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개가. 그리고 이때 직전에 부진했는데 안양호랑이가 10월 23일날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11월 3일 파인기 질병 여파가 있었죠. 아무래도 직전 경주에는 그런 여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깨끗합니다. 이 마필이 여느 마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번 볼더기, MJ 포인트, 대세만세, 이 마필들도 가능권이긴 한데 이 마필들보다 임팩트가 뭐가 강하냐면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 있는 마필,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건강해진 모습의 안양호랑이의 능력의 1200m 레이스라면, 또는 부담중량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번 경주는 절대적인 찬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9번 안양호랑이, 이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현장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보십니다. 현재로서는 9번 마필을 따라 노리는데 12번 마필이라든가 여기에 4번 마필, 이 마필들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 이면에는 역시 3번 글로보브라든가 외곽에 있는 10번 하이러너가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자 배당 노립니다. 누림새 마필 배당을 자신있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첫 주죠. 새해 첫 주 마지막 서울 1호 경마까지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전입니다. 상당히 좀 혼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필의 그런 상태라든가 뭐 이런 점을 보기가 좀 어려우시다라면은 체중 또는 현장에서의 그런 배당의 흐름,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이 마필의 의지가 좀 강하구나, 아니면 상태가 썩게 믿음이 안 가는구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눈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1호 경마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 특히 6경주, 10경주, 11경주 A급 여러분들 많은 송락 부탁드리고, 특히 3경주, 7경주, 9경주도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호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